안녕하세요. 배구산 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오늘 운전하다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기산촌 하시는 분들이 기산촌을 하면 조금 생활이 더 여유롭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임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임업 후계자도 조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면 엄청 좋잖아요. 도시에 계신 분들은 산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야, 여기 등산로가 엄청 좋아, 아니면 등산로는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골에서 기산촌을 하시거나 임업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산에서 수익 낸다라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산에 있는 거는 주인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분명히 산에는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산에 무슨 종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산에도 분명히 종류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화도 많이 내시고, 양양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예 산을 지키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우리 산의 종류부터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고 임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산이다 라고 얘기하면 똑같이 있는 산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특히 서울 시내에 가도 산은 많이 보이잖아요. 그 산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은 국유림이라고 얘기해서, 국유림관리소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 산이 있고요. 그 다음은 도유림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각각의 도들 있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관리하는 산림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군유림 그래가지고요, 각 군, 시유림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산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림이 존재해요. 그런데 제가 농업을 얘기할 때 절대농지다 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이 산에도요, 농림지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절대산지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산지라고 불리는 농림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발 행위가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 근처에 계곡에 갔더니 옆에 건물도 져놨고 그렇던데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 관리지역이다 라고 얘기해 가지고요,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허가를 낼 수 있는 산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거는 아셔야 돼요. 산에서 어떤 일을 한다, 만약에 산에서 나는 산나물도 엄밀히 얘기하면 산에 있던 걸 갖다가 끌어내려 갖고 저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요, 산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 밭으로 끌어내려 갖고 키우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효율에 대한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임업을 하는데 산에다가 있으면 산은 딱히 관리할 거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산이라고 얘기해도 산림경영이라 그래갖고 산림을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잡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아무것도 못하는, 못쓰는 땅이에요. 못쓰는 땅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쓸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벌목을 하든, 아니면 간벌이라 그래서 중간중간 속가치기를 하든 해서 햇볕이 들어오게 만들고, 해가 들어오게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떤 작목을 심든, 아니면 산양삼을 하든 이런 식으로 어떤 수익작물을 심게 되는데, 효율성은 극도로 떨어져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레이드, 그러니까 등급을 나누잖아요. 그 등급을 나누는 게 뭐냐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에는 인삼이 많아요. 아마 시골에 가보시면 인삼밭들 흔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인삼보다는 뭐가 더 좋다? 산양삼이 더 좋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요. 그 산양삼보다는 더 좋은 게 뭐라고요? 천종삼삼이라고 불리는, 진짜 자연이 내려준 삼, 이렇게 얘기하고 등급을 나눠놓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겠죠. 그런데 웃긴 거는 나머지 산채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딱히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고객들 입장에서 직접 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이게 뭔지, 이게 여기서 나온 건지, 이게 저기서 나온 건지 하나도 알 길이 없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불리한 게 산채, 그리고 더더군다나 산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요, 일반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최소한 2배 이상 더 힘들고요, 효율은요 반의 반도 안 나오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아요. 수확할 때도 그렇고, 식재를 할 때도 그렇고, 다른 공사를 할 때도 그렇고, 평지에서 작업하는 거와 보통 비탈면에서 작업하는 거는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떤 면에서 다르냐 그러면, 나는 평지 100m를 걷는 거하고요, 고바위 있는 산을 100m 걷는 거하고요, 똑같이 걸었을 때 어디가 더 힘들까요?
그러니까 일꾼들 입장에서도요, 산에서 일하는 거는 그냥 힘들다라는 게 찍혀 있고요. 사람이 힘들다 보니까 결국에 뭐도 떨어지냐 그러면 수확량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나쁜 게, 제가 왜 아까 절대농지하고 비교를 했냐 그러면, 산도요, 내 사유재산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산이에요. 내 산에 있는 나무 내 마음대로 잘라도 되잖아. 아니요. 그거 잘못 자르면요, 산림법은요 무조건 형사법이에요. 형사법이라 가지고 산림은 잘못 훼손을 하잖아요, 무조건 민사라 가지고 뭐 조금 물어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형사예요. 형사법이라서 그냥 바로 잡혀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 많이 조심해야 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벌금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뭐 복구 명령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또 산은 내 산이지만 내 맘대로 개발을 못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단련해 갖고 들어오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요, 실제로 산에서 수익을 내겠다고 들어와서 성공하신 분들은 진짜 100명 중에 1명인 것 같아요. 자, 그 100명 중에 1명이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쨌든 무조건 조심조심 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농지도 똑같고요, 산도요 똑같이 팔려 그러면, 뭐 파는 거는 자유예요. 산은 그래도 뭐 누구한테 판다라고 얘기하면 뭐 산림 경영 계획서만 집어넣으면 보통 뭐 개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있는데,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왜 아파트를 1번으로 치냐 그러면, 어쨌든 내가 팔고 싶을 때, 그리고 아니면 은행에 갔었을 때 엄청 쉽게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또 사고 싶다라는 사람도 엄청 많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부동산이지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뭐 좋은 땅, 대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잘 팔리기는 하는데, 산이나 농지 같은 경우는요, 사유재산이지만 마음대로 팔 수도 없어요. 농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농림 계획서를 써야 되지만, 뭐 산지 같은 경우도 뭐 산림 계획서 이거를 떠나 가지고 기본적으로 덩어리가 커요.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 돈을 이렇게 묶여놔 놓고, 그리고 내가 이걸 사자마자 또 팔 수 있을까?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산은 또 똑바로 잘 가서 확인해서 사시지 않으면 도로가 붙어있지 않는 맹지도 많고요. 그거 잘못 사셔갖고 정말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엄청 많다 보니까, 산에서 기산촌을 하셨는데 저 산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산에다가 뭘 하실 때는 무조건 조심하세요. 자, 첫 번째, 효율이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는 만큼 그만큼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무언가를 도전을 하시던가, 그게 아니고 일반 농지보다는 그래도 임야가 싸거든요. 그 싸다라는 메리트 빼고 난 다음에는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기산촌이 훨씬 더 힘들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만간에 임업인들에 대한 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요, 임업인들도 실제로 보면 임업이 메인이 아니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저도 임업인 단체에 있지만, 왜 임업도요 농업하고 똑같이 쳐다보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 나라에서는 녹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보호 아닌 보호한다라는 명분이지만, 실제로 산주 입장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많고요. 옛날에 산이 거래됐던 이유가 벌목, 그러니까 산판한다 그러죠. 벌목을 하기 위해서 산을 사고 팔고 이거를 했었는데, 지금은요 이미 벌목 시즌이 한번 지났고요. 어떤 산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하면, 뭐 낙엽송이 가장 비싼 나무인데 현재 입장에서, 그런데 낙엽송이 최소 30년인데 뭐 조만간에 40년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를 심어서 수령이 40년이 돼야지 이 나무를 벨 수 있는데, 그러면 40년 동안에 나한테 수익은 사실상 제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가을에 내 산에 송이 나요 능이 나요 그러는데, 내 산인데요 올라가 보세요. 없어요. 봄에요 저기 두릅 있었는데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내 산인데요 거기에 두릅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산에 내가 정말 관심이 있고 내가 그 가만히 붙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라면요, 실제로 산은 내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에만 내 걸로 돼 있는 거지, 실제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실제로 뭐 사냥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좀 하신다 그래도 그것도 도둑질해 가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어떤
산악회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와 거기서 삼밭을 만났대요. 그래서 삼을 열심히 캐갖고 오셔갖고 거기 사람들 나눠주고 계신데, 그거 거꾸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도둑질 하셔갖고요 작물을 옆에 나눠주신 거예요. 그거 심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 어디에 가가지고 삼밭이라는 데를 만나요. 좀 그런 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아는 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따갖고 오면 그만이지라는 생각 좀 버리셨으면 좋겠네요. 기산촌 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게, 그래도 산을 얻기가 되게 편하고 가격이 좀 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조사업이란 것도 있다 보니 내가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게 노다지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또 물론 어떤 교육 하는 데 가보면 자기는 노다지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입장에서요, 요거 딱 말씀드리면 산에서만큼 수확을 내기가 힘들고요,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라는 거.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이유도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요런 데서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홍보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지, 알려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행동도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이거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이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구나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농도 힘든 일이지만요, 기산촌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요.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죠. 자, 그 자연인이 되게 막 예쁘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자연인 중에서요, 자연인이 아니신 분들 너무 많으니까요, 그것도 있는 그대로 믿을 거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운전을 하다가 오늘 그냥 요런 문자를 받고요, 봤더니 이런 거는 차라리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운전하면서 앞을 쳐다보면서 짧은 영상 하나 찍었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